영상 주제는 뭔가요?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영상을 촬영할까 안 할까도 사실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 경험하는 부분이고, 아마 전기차를 사신 분도 그렇고 전기차를 앞으로 사실 분들도 이제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촬영을 하게 됐죠. 예. 느낀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촬영 때문에 작년 11월 말쯤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여수 쪽을 가다가 이제 슈퍼차징을 하려고 논산 슈퍼차저에 들리려고 하는 순간에 민자도로죠, 민자. 뭐 이렇게 논산간 뭐 고속도로 같은데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화물차가 2차선 주행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갓길을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2차선 쪽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추월차선인 1차선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갓길을 살짝 갔다가 다시 화물차가 이제 슥 오면서 제 차를 이제 추돌을 하게 되죠. 네, 추돌을 하면서 이제 만감이 교차했죠. 우선은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우선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차가 이제 그 후미 쪽을 받았기 때문에 타이어도 찢어지고 문도 휀다도 뒤쪽 휀다도 많이 찌그러졌는데 그쪽으로 가격하게 된 거죠. 바퀴가 터지면서 이제 그나마 앞쪽은 아니다 보니까 조향은 살아있긴 하지만 이게 중심이 너무 많이 흔들리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제가 우선은 1차선에서 2차선까지 이렇게 정립으로 이렇게 우선 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주행도로다 보니까 빨리 이제 갓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갓길에다가 이제 차를 대고 우선은 주행을 멈췄죠. 예. 왜 테슬라 자체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없나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고가 나자마자 레카에 차를 실으고 제일 먼저 한 게 테슬라의 그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녹화되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녹화되는 그 이제 메모리를 빼고, 그 다음에 별도로 단 블랙박스를 또 거기서도 메모리를 뺐어요. 왜냐면 그게 뭐 시간이 흘러버리거나 뭐 누가 다른 분이 가져가 버리시면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 관련된 영상이 안 남을 것 같아서 회수를 하고 사무실에 와서 봤는데, 출발할 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회사에 새벽에 와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회사에 왔던 거는 촬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하고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영상이 하나도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테슬라 담당자를 이제 물어봤죠. 사고가 났는데 뭐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으나 왜 영상이 녹화가 안 됐습니까? 평소에도 잘 되던 건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센서에 충격이 갈 경우나 에어백이 터진 경우, 아니면 경적을 울리면 영상이 녹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중심을 잡으려고 막 하고 있다가 이제 핸들이 이제 미친 듯이 떨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차가 옆으로 누워버리면 뒤에 있는 차들이 2차 충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피하려고 차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2차선 갔다가 나중에 갓길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을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블랙박스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써먹어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뭐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냐면 더 많은 각도로 영상을 보여주면 좋고, 또 나중에 이게 다행히도 뭐 몇 대 몇에 대한 시비가 없지만 그게 시비까지 걸리고 소송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더 결정적인 자료가 되겠죠. 좌우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좀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사고 직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은 조금 많이 놀랐고요. 처음에는 오늘 이제 일정이 있는데 어떡하지? 부터 이제 해서 차가 이제 자체적인 어떤 동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러야 되나 경찰을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선은 교통사고가 나면 112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찰 쪽에다 먼저 전화를 드리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부르면 자동차 보험사 쪽에서 이제 제 핸드폰 위치를 파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파악은 하는데
상행인지 하행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을 못 가면 정말 멀리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밤에 꾸미에서 오던 차들이 또 연쇄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차가 빨리 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가드레일 위에 보면 기점 표지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번호를 불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레카도 그렇고 경찰차도 그렇고 이제 거기 뭐 논산간 도로 그 관리하시는 그쪽에서도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경찰한테 얘기함으로 인해서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위쪽에 있는 기점 표지판이라는 번호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불러주셔야지 경찰이 헤매지 않고 빨리 와서 전화도 오세요. 괜찮냐? 다친 사람 없냐라고 이제 확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잣길에 있지만 갓길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후미차가 또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분이 나중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차에서 나와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 있어야지 2차 추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점 표지판을 제가 숫자를 알려드리니까 그제서야 빨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있는 갓길 좀 멀리 있는 뒤쪽에다가 사이드 경광등 켜시고, 그리고 이제 조명탄, 여기 사고가 났다는 거죠. 조명탄을 뿌리시고, 그리고 비상등 이런 등 같은 것도 세워주시고. 근데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테슬라 강서 고객센터에 우선은 차를 갖다 놓으러 가요.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 전기차는 이제 좀 아무래도 배터리가 방전되고 그러면 1회에 한해서 6번 출동을 하고 레카를 100km까지 이제 해줄 수가 있고, 100km 이후부터는 그때는 뭐 2,300원, 2,400원 정도인데 키로당 2023년 초에는 2,500원으로 레카 비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174km 정도인데 100km까지는 무료고, 그 이제 70km 이상은 키로당 뭐 2,300원, 2,500원, 지금은 2,500원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한 19만 원 정도. 올려 차 위에 실어서 업어가지고 가는 레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속도를 90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90km로 오다 보니까. 프랑스 센터에서 원래 토요일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센터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집에 가야 되는, 근데 이게 정상인 상태가 아니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때 그 문이 열려 있는 딱 진짜 사람 2명 정도 통과할 수 있게 문만 좀만 열어놨더라고요. 빈 공간에다가 이제 우선 차를 내려놓죠. 그래서 제 차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강서 고객센터에 이제 사고를 접수를 하려고 갔더니 부품이 없고 먼저 사고 난 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져다 놓고 나중에 부품이 준비됐으니까 수리하러 오세요 라고 하면 그때 차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 제 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집으로 그거를 레카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수리할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차를 입고 해야 되니까 한 번, 2번을 그냥 정말 무의미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또 차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라이프 스타일은 1년 넘게 이제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준다고 해도 별로 탈 마음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만 렌트하는 회사를 찾다가 전차라는 렌트카 번호를 알게 돼서 전차에 계신 그 서과장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차를 입고할 수 있는 곳이 안양에 GM을 수리하는 그쪽에 이제 테슬라랑 계약이 돼서 거기로 바로 입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넓어서 부품이 없어도 당분간 넣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엔 거기를 알아봐 주셨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좀 다른 데를 좀 알아봐 달라는데 그 성수 쪽에 입고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서 또 다시 레카를 또 불러요. 그게 평일이었고 뭐 이러면 내가 입고할 때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일 때는 답이 없는데 뭐 월요일이다, 근무 시간이다, 그럴 때는 내 차가 입고할 수 있는 센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다행히도 강서에서는 벤치를 맞았지만 성수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성수 쪽으로 우선 갑니다. 성수 같은 경우에는 한불이라는 데서 이렇게 바디샵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를 많이 하는 바디샵이거든요. 페인트 작업을. 외제차니까 아무래도 더 좀 믿음이 좀 더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이 렌트카 쓰는 기간이 수리하는 동안 25일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수리가 2달이잖아요. 그때 예정은 부품이 없고 들어오고 뭐 하면
미국에 있대요. 다 부품이. 테슬라가 미국 차니까 그런 건지 부품이 한국 국내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걸리는데 그럼 25일 넘어가는 렌트비는 누가 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내든지 그게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아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우선은 그래도 차가 급하니까 사고 이틀 후에 월요일날 차를 렌트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기차, 원하는 전기차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렌트카를 하면서 귀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 났을 때 우선 이게 빨리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를 받아줄 수 있는 센터를 알아봐 주신 거,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제가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전기차를 렌트해 주시고.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지금 저희 PD가 사고 영상을 사진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뭐 오른쪽은 다 거의 나갔기 때문에 문짝도 뒤쪽 문짝 갈았고요. 제가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뭐 말씀드리긴 못하는데 자세한 견적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전부 이야기하기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중요 부품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공인비용인데 우측도 교환 36만 3,400원, 뒤 우측 휠하우스 교환 79만 7,900원, 뒤 우측 핸다 교환 158만원, 뒤 범퍼 교환 158만원, 도장 및 가열 건조 열 처리 281만 4,818원, 가장 많이 나왔네요. 다음 부품 비용입니다. 뒷범퍼 70만 1,818원, 바퀴 휠 76만원, 우측 휠하우스 35만 909원, 우측 휀다가 134만 545원, 우측 도어 112만 5,455원, 서라운드 우퍼 42만 909원, 타이어가 38만 4천원, 부가세 별도고요. 이래서 총 부품 금액이 674만 140원이고요. 총 합이 1437만 7,504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다행히도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부품이 없어서 2달 걸린다고 그랬는데 스피커 하나는 진짜 2달이 걸렸는데 어차피 그거는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는 제가 28일? 그러니까 25일에서 3일을 더 썼어요. 45만원 정도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거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고 중고차 시세 하락분 해가지고 제가 차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아까 1,400만원 돈에서 15% 정도. 잠깐 중고차 시세 하락분이라는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이 지금 자신의 자동차 시세보다 20% 넘게 나온 경우 출고 후 1년 이내는 20%, 초과 2년 이하는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는 자동차 수리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총 수리 비용이 1,437만 7,504원이 나와서 대략 한 215만원 정도 중고차 시세 하락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경찰차를 먼저 부르는 게 맞고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센터 쪽으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테슬라 자체에 있는 블랙박스가 많이 이제 OTA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지만 저는 별도의 블랙박스를 하나 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냐면 테슬라에서 준 그 저장되는 메모리 카드도 이게 뭐 재수 없으면 1년 안에 이제 뻑이 나잖아요. 나는 뻑이 난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고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녹화가 안 됐다. 그럼 정말 끔찍해지죠.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가 내 편을 만드는 증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증인 한 명보다 2명이 더 좋고, 2명보다 뭐 3명이 좋긴 하지만 뭐 블랙박스를 2개, 3개 달 수는 없는 거니까 차에. 그래서 꼭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블랙박스 영상의 개념보다는 본인 돈을 들여서,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설치해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고가 안 나서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게 막상 사고가 나면 멘붕이 오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를 모시는 분이나 뭐 다른 차를 모시는 분들은 차 핸들 잡는 동안은 아픈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차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그렇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진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코카 라이프의 우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